질량이 2kg, 3kg인 각각의 물체가 쌓여 있을 때 외력이 4N보다 작게 A에게 수평 방향으로 가해진다면 A와 B는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는 건 확인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F가 4N보다 큰 힘이 작용을 하면 둘 다 정제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A는 움직이고 B는 움직이지 않을 상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4N보다는 큰 F라는 힘이 어느 정도 강하게 가해지면 B는 움직일까? B는 이와 같은 조건 상황에서는 A에 아무리 큰 힘이 가해져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에게 F 4N보다 큰 100N, 200N, 1000N 가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 정제해 있었던 A, B와의 관계에서 최대 정지 마찰력을 4N밖에 받지 못하니까 100N이 가해지면 일단 B로부터 미끄러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미끄러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B로부터 A에게 운동 마찰력을 왼쪽 방향으로 2N을 고정적으로 받게 된다라고 해야 되겠고, 그리고 A가 B에 가할 마찰력은 오른쪽으로 반작용 힘 오른쪽으로 2N이 가해질 텐데 여전히 B는 원래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가 확인 먼저 해야 되는데 A가 B의 오른쪽 2N 갈 때 야 바닥면아 너 나한테 왼쪽으로 2N 혹시 가할 수 있니? 그랬더니 2N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근데 A에 굉장히 큰 힘이 가해지는데 그래도 2N 가해질 수 있니? 무슨 소리야. 2N 계속 가할 수 있다니까 하면서 굉장히 큰 힘이 A에게 가해지게 되면은 A는 운동하기 시작한다. B로부터 미끄러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운동 마찰력이 작용한다. 그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둘 사이에 A가 얼마나 빠르게 미끄러지든 어떤 가속도로 미끄러지든 전혀 상관없이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으로 고정적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아무리 큰 힘이 작용해도 그럴 때 B는 2N 계속 받으면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 라고 된다고요.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외력이 오른쪽으로 100N 가해지게 되면 오른쪽으로 100N, 왼쪽으로 B로부터 운동 마찰력 2N 받으니까 R자 힘이 오른쪽으로 98N 되면서 A는 2kg이니까 49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가만히 있는 B를 두고 그 위에서 쭉 빨라지면 돼요. 가속도가 이 정도 되도록 쭉 빨라지면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A의 모습이기 때문에 요 4N보다 큰 힘에 대해서 적당한 크기로 가해질 때 더 이상 논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힘이 가해질 때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여기 F의 크기를 조정을 해볼 거예요. 우선 4N보다 큰 힘이 아무리 크게 가해져도 그럴 때 B는 계속 가만히 있다. A는 가속도가 커질 뿐인 거다라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5N, 6N 다 똑같아요. 그러는데 A가 만약에 외력으로 받는 힘이 딱 4N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앞에서 이거는 확인을 했죠. 딱 4N보다 약간 커서 움직이기 시작은 했는데 바로 정확하게 4N이 됐다라고 그런다면은 받는 힘이 오른쪽으로 4N, 왼쪽으로 2N, 그래서 오른쪽으로 2N의 R자 힘을 A가 받으니까 2kg짜리 A는 1m/s 제곱의 가속 운동을 정제 있는 B 위에서 마치 바닥인 양 쭉 가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A가 최초에는 4N보다 큰 힘을 받아서 4.00001N이라도 큰 힘을 받아서 이론적으로는 미끄러지기 시작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4N도 아니라 갑자기 미끄러지네? 깜짝이야. 그러면서 나 이거 F 3N으로 바꿀래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미 A는 B로부터 미끄러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힘이 바뀌는 순간에 초기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조건이 바뀐 다음에 다시 계산하고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현 상황이 유지가 되는 것은 일단 가능하냐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 상황이 유지되는 게 가능한지 보려고 했더니
정지 마찰력은 그 크기가 외력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최대 정지 마찰력만 결정된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따져봤어야 되는 건데 3N 가진다고 유지되거나 말거나 아니 지금 미끄러지고 있으니까 B로부터 A가 받는 마찰력은 왼쪽으로 2N이고 외력이 3N 가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A가 받는 알짜임은 오른쪽으로 1N 되면서 2kg짜리 A는 마치 지형지물인 것 같은 B 위에서 0.5m/s 제곱의 가속 운동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싱겁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3N이든 4N이든 3.9N이든 3.8N이든 큰 차이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조금 또 바뀌게 되느냐? 이렇게 F가 4N보다는 큰 힘이 가해져서 A가 미끄러지기 시작은 했는데 갑자기 미끄러지기 시작하니까 적당한 속도가 어쨌든 조금은 생겼다 치고요. B에 대해서 A가 움직이는 속도이자 절대속도 V가 적당히 생겼다 치고 깜짝 놀라서 F가 갑자기 2N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미끄러지기 시작은 했는데 그거 확인하자마자 적당한 속도가 있은 것까지가 초기 조건이고 2N의 외력이 가해지는 걸로 바뀌어보자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A는 미끄러지고 있으니까 운동마찰력 B로부터 고정된 2N 왼쪽으로 받는 거 이건 변함이 없는데 외력이 또 2N 가해지니까 졸지에 이미 미끄러지고 있기는 한데 A가 받는 날짜임이 0N 돼버립니다. 그래서 미끄러지기 시작은 했다 치고 적당한 속도는 있다 치고 Vm/s가 된 직후에 2N으로 외력이 받게 되면은 그 속도로 B 위에서 등속 운동한다 라고 해야지 되겠다. 이게 약간 특이했었죠. 등속 운동한다 라고 해야 되겠고 그러면 2N 똑같은 상황에서 미끄러지기 시작은 하고 속도는 Vm/s가 됐는데 외력이 1N, 1.5N 이런 식으로 2N보다도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미끄러지는 것, 속도 V 된 것 확인한 다음에 외력이 1N이 돼버리면 A가 갑자기 지금 받고 있는 힘이 오른쪽으로 1N 외력 그리고 미끄러지고 있기는 하니까 B로부터 왼쪽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으로 2N의 운동 마찰력 받으면서 오른쪽으로 속도가 있기는 한데 왼쪽으로 1N의 알짜임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A가 받는 힘 알짜임 왼쪽으로 1N, A의 질량은 2kg 그래서 가속도가 왼쪽으로 0.5m/s 제곱이 돼요. 그러면 미끄러지긴 시작은 했고 적절한 속도를 만들어졌다라는 전제하에 왼쪽으로 0.5m/s 제곱으로 속도가 오른쪽으로 하면서 느려진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B 위에서 A는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점점 느려지는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적절한 거리까지 가면서 느려지다 보면은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순간이 나타나겠죠? 그런 0m/s가 된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계속 F는 1N 계속 가해진다 치고 F가 1N 계속 가해졌더니 점점 늘어서 정지를 한 순간 지금 순간적으로 정지를 했는데 그러면 정지 상황이라는 걸로 바뀌고 났더니 B가 쟤 미끄러진 줄 알았는데 지금부터는 정지네 라고 하면서 정지 마찰력을 받을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에서 순간적으로 미끄러짐이 끝나자마자 정지 마찰력 체계로 넘어가 버려요. 자, 그랬는데 정지 마찰력 체계로 넘어가 버렸는데 이미 그랬는데 외력은 1N 가해지고 있어. 그런데 정지 마찰력 체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B는 A한테 최대 4N까지 정지 마찰력을 가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B 위에 A가 고정된 상황이 다시 유지될 수 있느냐부터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N 그 정도는 내가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방향으로 이 접촉이 유지되고 현재 속도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내가 가할 수 있지 해버려가지고 미끄러지는 동안에는 운동 마찰력이 왼쪽으로 2N 작용하다가 정지한 순간 갑자기 아까 전에 작용했던 운동 마찰력보다도 더 작은 외력과 그냥 같은 1N의 정지 마찰력이 작용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어느 방향으로도 가속하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학생들이 갑자기 의문스러운 거는 아까 운동마찰력 2N이었다 그러더니 정지하고 나서는 그 직후부터 갑자기 정지마찰력 체계에 정지마찰력이 1N 가해진다 그러면 운동마찰력보다 정지마찰력이 어떻게 작아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운동마찰력은 미끄러질 때 수직항력 곱하기 운동마찰계수 해가지고 구해지는 고정값이고 정지마찰력은 최대 정지마찰력이 정지마찰계수 곱하기 그 마찰력이 작용하는 면에 대한 수직항력 하는 것으로 그 상한선이 있을 거면서 운동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 하는 운동마찰력에 대해 운동마찰계수보다 정지마찰계수, 최대 정지마찰계수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운동마찰계수보다 정지마찰계수가 항상 더 클 거기 때문에 운동마찰력이 작용한다면 그때보다 일정한 고정값보다 최대 정지마찰력은 더 클 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정지마찰력 자체는 순간순간 상황에 맞게 가해지다 보면 정지마찰력 0.00001N, 0.1N, 0.05N 뭐 얼마든지 가해질 수 있을 때 운동마찰력보다 더 작게 가해지는 상황도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상황과 약간 다르게 미끄러지기 시작은 하긴 해서 뭐 가속 운동할 때 느려지는 상황으로 외력 조건이 바뀌면서 느려지는 상황으로 된다면은 결국에는 미끄러지는 현상이 멈출 것이다. 둘이 딱 이렇게 붙은 것처럼 될 것이다. 그때부터는 다시 정지마찰력으로 넘어가서 적절한 크기로 하면서 그때부터의 새로운 현재 상황이라고 할 그 미끄러지지 않는 상황이 유지될 상황인가? 1N 뭐 내가 가할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 아니죠? 그렇게 되면서 B는 A에게 1N 왼쪽으로 힘을 가하면서 A는 B에게 정지마찰력 오른쪽으로 1N 가하면서 야, 나 정지 계속 좀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내가 이번에는 1N 가해줄게 하는 상황으로 되면서 A, B 모두 그 자리에서 각각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